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롤입니다. 송동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1207페이지 3번의 대물변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야롤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소설 1번의 의의. 대물변제의 의의는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특히 그것을 계약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사교는 대물변제를 계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견지에서 개념 정의를 하려고 한다. 대물변제를 함은 본래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500만원의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물변제가 있으면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466조 2번의 법적 성질. 양가 1번의 계약인지 여부. 대물변제는 변제인가 아니면 하나의 계약인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열번에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 계약이라는 특수한 용을 유상계약이라는 견해. 방가로와 2번 대물변제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합의는 대물 극복에 의한 변제가 변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대물변제의 본질은 변제이지 계약이 아니라는 거네. 방가로와 3번 대물변제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변제적 관제 방법이라는 견해. 판례는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128페이지에) 사견으로 대물변제에 있어서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는데 합의와 대물급부가 모두 본질이다. 나아가 급부 환경의 합의와 대물급부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이며 후자는 채권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전자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대물변제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고 해야 한다. 결국 요물계약이 하는 일설과 판례가 특강하다. 한편 대물변제가 유상계약인지 세심한 검토를 필요한다. 이는 대물변제의 목적물의 흠이 있을 경우에 대물변제자에게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관련하여 논의된다. 대물변제에 의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채무가 증여에 기하여 성립한 경우까지 매도인과 같이 담보 책임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학설도 양가로의 유상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지정된다는 견해와 양가롭이 본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래 채무가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담보 책임의 내용도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그리고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유사한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물변제의 목적과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다. 사기은 기본적으로 B설에 찬성하되 거기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지에 있다. 본래 채무가 매매와 같이 유사한 계약이 기하에 성립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고 그것이 증여 등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담보 책임 규정이 유추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물변제를 하는 때에는 그가 설사 증여 의사로서 변제하더라도 무상성은 차단되어 매도인과 같이 담보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경계와의 차이, 대물변제는 경계와 유사하나 원래의 것과 다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경계와 다르다. 양가로 3번의 변제 규정의 적용, 대물변제는 변제가 아니지만 민법은 거기에 변제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변제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대물변제에도 허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제3자의 변제 규정이 그것이다. 1209페이지 3번의 사회적 작용 양가로 1번 본래의 사회적 작용 대물변제는 이행의 대용수단 또는 보조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실제로 그렇게 용되는 일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양가로 2번 대물변제 이야기 실제 사회에서의 대물변제와 이야기라는 두 제도를 결합시킨 대물변제 이야기라는 것이 널리 이용되고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물변제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금전소비 대차를 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장차 채무 불이행에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예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그때에는 대체로 장차 취득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다.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 대물변제의 예약 내지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폭리 취득이 문제된다. 그래야 민법은 제607조와 608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물권법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과저 B-595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기 전에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대물변제는 464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익을 가름하여 다른 금을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607조, 608조 607조 대물변제의 예약. 607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에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의 재산이 예약 당시 가액의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반환 기타 여하한 목적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상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B-595 잠깐만 보겠습니다. B-595 로마자 2번의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은 물건 일반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또는 담보물건 일반에 공통하는 소멸원이 있으면 소멸하는 외에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 밖에 다음의 것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양가를 관해 피담보 채권의 소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에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그 피담보 채권과 별도로 저당권만이 소멸 시에 걸리진 않는다. 양가를 이번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